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왜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일찍 죽을까입니다. 저자는 백성호, 손인철, 출판사는 미래 책방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심신간의 건강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길이요 빛이요 희망입니다. 근래 들어 건강에 대해서 더욱 관심도 많고 투자도 많지만 내 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진정으로 건강하고 싶다면 내 몸이 돌아가는 근본 원리를 먼저 알고 이에 맞는 건강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의 오랜 관심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중심에 마음에 있고 그 생명을 주도하는 것은 인체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기라는 에너지입니다. 생명에는 동소가 다르지 않고 고금이 없습니다. 한의학은 생명의 기본 요소를 정기, 신으로 봅니다. 정은 우리의 육체를 이루는 바탕이고 신은 우리의 정신, 곧 마음을 말합니다. 이 정과 신 사이에 기라는 호흡이 들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는 정기, 신을 인체의 삼부라고 말합니다. 몸은 마음의 집입니다. 마음은 몸의 주인입니다. 몸의 주인인 마음이 몸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1차 의무일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사용하며 기를 부려 쓸 것인가는 나 자신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건강에 있어 회복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복력은 생명력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일생을 놓고 볼 때 성장기는 회복력이 왕성할 때이고 노화기는 회복력이 더뎌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회복이 어려울 때는 타력이라는 다양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력이 담긴 몸은 늘 정상이 되려는 과정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피로나 아픔도 결국 인체의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언어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왜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일찍 죽을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이 책은 이 간단하지만 근원적인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의 내 몸은 결국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살면 10년 뒤, 20년 후 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병을 치료하거든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하면 복문이 열리고 사랑하면 은혜가 샘솟습니다. 마음은 몸으로 말합니다. 몸과 마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몸 건강에 마음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그동안 심신간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생각은 몸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은 몸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은 몸 건강의 기초이고 몸 건강은 마음 건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우리의 몸 건강을 위해서 배려와 존중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의 건강이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 의성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병이 나지 않게 하였는데 오늘날의 의사는 몸의 병만 치료하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줄 모르니 이는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는 일과 진배가 없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지 않고 나타난 증상만을 치료하여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이니 어찌 근본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당나라 때 명이었던 손사막은 참된 의사의 조건으로 대의장성을 뽑았습니다. 의술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마땅히 병을 치료할 때 병을 통해 몸 전체를 보고 근본 원인을 중시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50년 가까이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니 이제 몸 건강에 이치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 따로 마음 따로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강의 상태는 양육쌍전, 즉 정신과 육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정신과 육신을 아울러서 온전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을 하나의 유기체적인 생명체로 봅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는 정기신,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정기신, 이 세 가지를 일컬어 우리 몸의 세 가지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정신차려라는 말을 쓰는데 정신이 뭘까요? 정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즉 육체입니다. 신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할 때 쓰는 그 신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는 말 속에는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와 정신만 가지고는 생명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가 들어가야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됩니다. 정과 신은 대강 알겠는데 기는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올 것입니다. 기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고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에너지를 우리가 호흡을 통해 받아들이면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 배에서 나와 세상과 첫 대면을 할 때 응애하고 첫 호흡을 내쉬면서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죠. 숨쉬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도 숨을 쉬면서 태어났고 숨을 안 쉬면 죽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몸에서 기가 나가버리면 몸뚱아리는 시체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귀신이 됩니다. 다시 말해 정과 신이 따로 있다가 기라는 게 들어와서 하나의 조합을 이루며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 쓰는 침이나 뜸, 부항, 한약 등은 모두 우리 몸의 수승 화강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수승 화강을 하기 힘들 때 남이 외부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좀 번거롭습니다. 남의 도움도 필요하고 도구도 필요하고 돈도 듭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수승 화강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숨쉬기입니다. 숨을 쉬긴 쉬는데 내 아랫배를 의식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단전 호흡입니다. 이 방법은 돈도 안 들고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니 무한 생산이 가능합니다. 숨쉬기라고 하니 너무 쉬운 방법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는 것과 숨을 잘 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숨을 쉽니다. 반면 숨을 잘 쉰다는 것은 숨이 편안하고 여유롭게, 가능하면 깊숙이 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일생에 정명이 있는 것처럼, 즉 일정한 수명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정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헐떡헐떡 짧게 쉬는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숨을 길게 쉬는 사람은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새는 헐떡헐떡 숨을 쉬니까 빨리 죽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거북이는 오래 삽니다. 숨을 깊숙이 여유롭게 쉬되 내 아랫배, 즉 단전을 의식하면서 숨을 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기운의 본래집이 아랫배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필요한데, 인체에는 5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심장은 화의 성질이 있습니다. 인체의 육부 중 화의 성질로 심장과 표리를 이루는 장부가 있는데 그것이 소장입니다. 아랫배 단전 부위는 이 소장이 모여있는 부분으로 화의 기운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듯 우리 몸에 뿌리가 되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있는 화의 기운을 깊은 호흡을 통해 아랫배까지 쑥 끌어내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돌려놓는 것입니다. 단전에 마음을 모으고 호흡을 해 나가다 보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아랫배가 굉장히 든든해지면서 뭔가 창고가 가득 찬 느낌이 듭니다. 하다 보면 아랫배에 따뜻한 기운, 온기도 생깁니다. 몸속 깊숙이 늘 꽉 찬 기운이 생깁니다. 심신간의 중심이 딱 잡힙니다. 이렇게 가슴팍에 있던 화기가 아랫배로 내려가면 몸 아래에 있던 수기가 위로 쑥 올라오게 됩니다. 이건 시소의 원리와 같습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이 올라가듯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쑥쑥 올라와서 입까지 옵니다. 그러면 입안에 향기롭고 달콤한 침이 가득 고이게 됩니다. 이 침을 신수라고 부릅니다. 신령스러운 물이란 뜻입니다. 수승화강이 늘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입에서 맑은 침이 나와서 목이 촉촉합니다. 외부에서 나쁜 균이 오더라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힘을 못 씁니다. 이건 단순히 먹어서 보충하는 수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수기는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입니다. 내 안에서 지하수처럼 콸콸 솟아나오는 감로수입니다. 이렇게 몸에서 수화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머리가 맑아지고 눈은 시원해지며 몸은 편안하고 마음은 안정이 됩니다. 노화란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인체의 수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수기가 줄어들면 피부도 노화되고 키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수기가 계속 올라오니 생명력이 넘쳐서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습니다. 수기가 계속 올라와서 뇌까지 올라오니 치매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단전의 정확한 위치가 어딜까요?
흔히 단전이라고 하면 배꼽 밑에 세치 정도 되는 부위로서 내려가서 등 가죽과 배의 중간 어디쯤 가상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단전의 위치를 잘 모르겠다면 관략근을 조여보세요. 딱 신호가 오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거기입니다. 단전은 붉은 단, 밭전을 쓰는데 여기서 붉다라는 것은 열과 따뜻함, 온기를 말합니다. 밭은 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전은 우리 몸에서 온기가 모여있는 부분으로 생명력의 원천이 됩니다. 결국 이 부위가 따뜻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병은 몸이 냉한 데서 옵니다. 냉기만 없으면 50세가 넘어도 건강합니다. 냉하면 습해지고 습해지면 정상적인 소화 대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랫배 부위만 단전일까요? 아닙니다. 아랫배가 단전의 중심이긴 하지만 결국 온몸이 단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전부 단인데 그 뿌리가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단전 호흡의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가부좌 자세를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무실이라면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앉아서 척추를 바로 세워 몸을 바르게 합니다. 우리의 척추는 위로는 하늘로 통하고 아래로는 땅을 향합니다. 코와 배꼽을 수직으로 해보세요. 이것을 요골 수립이라고 합니다. 척추가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주어야만 기운이 바르게 조정되어 머리, 목, 허리, 다리 등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허리를 반드시 하면 기운이 쑥 올라갑니다. 코와 배꼽을 수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감기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긴찰 곡도를 해줍니다. 기는 수축이고 찰은 여는 것입니다. 곡도는 학문입니다. 즉, 관략근을 조였다 풀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 보면 관략근을 조일 때 아랫배의 느낌이 딱 오는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단전 부위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내 마음의 눈으로 단전을 바라봅니다. 눈을 반쯤 뜨고 단전을 의식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단전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 부위를 마음의 눈으로 지긋하게 바라보며 그냥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데 내 마음의 눈이 단전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그리로 갑니다. 인체는 마음이 가면 그 마음에 따라 기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운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깊은 호흡이 저절로 됩니다. 이 행위가 일상이 되면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단전 호흡을 하는데 무슨 특별한 테크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집중하면 그 마음에 따라 기운이 가게 되니까 호흡이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싶다면 단전에 공을 들이세요. 단전은 내 몸의 토굴이요. 내 몸속의 정멸보궁입니다. 단전으로 마음과 기운을 모은 일에 정성을 들이면 그 공덕은 무궁무진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단전의 기운이 주가 되는 순간 나는 대우주와 합이 됩니다. 곧 내가 우주가 되는 것이죠. 건강은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숨을 잘 쉬는가. 둘째, 밥을 잘 먹는가. 셋째, 마음이 편안한가. 숨을 잘 쉬는가는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쁜 숨이 아니라 편안하고 깊게 숨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밥은 소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끼를 맛나게 먹고 잘 소화시켜야 합니다. 또 먹은 만큼 잘 배설해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은 긴장한 만큼 다시 이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긴장 없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 지나친 욕심, 심한 스트레스 등이 계속 이어지면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긴장한 만큼 이완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눈 밝은 사람들은 음양의 이치를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주 만물에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상반되는 두 개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건강의 기준으로 꼽은 3가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호흡은 들고 나는 숨이 일정할 때 건강합니다. 들이쉰 만큼 내쉬어줘야 합니다. 이왕이면 호흡을 깊게 하면 좋습니다. 밥을 잘 먹으려면 역으로 잘 배설해야 합니다. 몸속으로 들여보낸 만큼 잘 내보내줘야 합니다. 긴장과 이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긴장을 피할 수는 없지만 긴장한 만큼 이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계속 긴장을 하다 보면 몸에 탈이 나게 됩니다. 황체내경에서도 사람이 건강하려면 시대나 사람 문제가 아니라 도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도의 핵심이 바로 음양의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즉, 서로 상반되는 두 기운이 항상 변화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인체 역시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채워지면 비워줘야 하고 긴장하면 풀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두 기운이 주거니 받거니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몸도 건강해집니다. 빗방울이 모여 큰 호수가 되고 태양이 되듯 마음을 모으고 모아오세요. 그런데 마음을 모으려면 그릇이 필요합니다. 돈도 통장에 넣어야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두면 새어나갑니다. 그 마음의 그릇이 바로 내 아랫배에 있습니다. 나무에도 뿌리가 있듯 내 몸에도 뿌리라는 게 있는데 그곳이 바로 단전입니다. 나의 에너지원인 마음의 화기를 이 단전에 모아두면 통장에 돈을 두둑히 넣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고 꺼내 쓸 수 있는 내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전 호흡을 하면 사람들이 아랫배가 뜨거워진다고 말합니다. 온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나무로 치면 뿌리를 튼튼히 키우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커지니 몸은 덩달아 건강해질 것이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인간만사 자신이 공들인 만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몸의 뿌리요 보물 창고인 단전에도 공을 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배를 만져보아 배꼽 아래가 나왔는지 배꼽 위가 나왔는지 살펴봅시다. 배꼽 위가 부르면 똥배이고
배꼽 아래가 부르면 단전 토굴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기운을 단전해 주하는 일이 몸 건강, 마음의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 공부입니다. 내 마음이 겸하면, 즉 내 마음이 겸손하면 일체의 재앙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내려서 보세요.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더 낮고 낮게 내려보세요. 그러면 낮은 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도 땅을 치받는 힘만큼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튕겨나가는 것이 내 힘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을 내리는 겸이 필요하듯 우리 인체 건강에서도 기운을 내려야 합니다. 기운이 오르면 병이 생깁니다. 마음이 심란한 것은 다 기운이 오르는 것입니다. 마음도 겸하고 기운도 겸하세요. 그러면 재앙이 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이기려고 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을 때 화기가 오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잘 내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과 기운을 내리는데 어디로 내리느냐? 단전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일찍이 장자는 더 내려서 발 뒤꿈치까지 내리라고 하면서 진이는 발 뒤꿈치로 숨을 쉬고 보통 사람은 목구멍으로 숨을 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단전 부위로 마음을 내리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것만으로 내가 내 천수를 다 하게 됩니다. 수승화강이 되면 가장 먼저 아랫배가 뜨끈해지고 그 다음으로 입에 침이 가득 고이게 됩니다. 실제로 신경을 쓰면 침이 잘 안 나오고 탁해집니다. 반면 정신이 맑아지면 입과 치아 사이에서 맑은 침이 솟아납니다. 이때 침은 내 몸의 감로수입니다. 맑은 침을 꿀꺽 마시면 그것이 곧 신수, 즉 신령스러운 물이 돼서 내 몸에 골고루 스며들고 또다시 재생산되는 에너지가 됩니다. 아침의 침은 더 귀합니다. 밤사이에 내 몸에서 생겨난 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혀로 입안을 씻어주면서 이때 고인 침을 3번에 걸쳐 삼켜주면 좋습니다. 입안에 가득 모인 침을 자주 삼켜내리면 위장질환을 치유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침이 잘 나오는 사람들은 강연을 하더라도 물을 많이 안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화기가 올라오는 사람들은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입에 들 침이 마르는 사람들은 화기가 오르는 것입니다. 입만 타는 것이 아니라 눈도 타고 머리도 탑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수승화강이 저절로 됩니다. 따로 단전 호흡을 할 것도 없습니다. 침이 입안에 그냥 고입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화기가 올라오고 수기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노화입니다. 제가 아는 수도사님이 60세가 넘으셨는데 하루는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젊은 공부인과 아침마다 좌선을 하는데 자꾸 옆에서 침을 꿀꺽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침이 안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기운이 솟아나죠. 그러다가 50세가 넘으면서부터는 기운이 쇠하기 시작합니다. 소모가 많으니까요. 그래도 평상시에 훈련을 해놓으면 수승이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 화기를 마구 발산시킬 게 아니라 모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에 돈을 두둑히 모아둬야 노후가 편안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을 때는 저축을 안 하다가 나이 먹어서 하려니까 잘 안 모아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하복부의 단전을 따뜻하게 길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짐은 곧 수기인데 이걸 검사해보면 물이긴 한데 몸 안에서 올라온 물이기 때문에 그냥 수분하고는 다릅니다. 높은 산에도 거기까지 땅에 수위가 올라오면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나무가 자라려면 하늘의 비도 필요하지만 땅의 수기도 필요합니다. 그 수기는 나무의 근본입니다. 원천적인 에너지요, 생명력이요, 나한테 딱 들어맞는 진액입니다. 나무처럼 내 몸도 단전의 마음을 집중하면 동시적으로 무한 생명력이 이루어집니다. 나무의 뿌리처럼 내 몸의 뿌리가 깊어지는 이치입니다. 수시로 음식을 먹으면 위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녁 먹는 사이에 비스킷 한 조각이라도 먹으면 위는 깨끗이 비워지지 않고 차있게 됩니다. 맛있는 걸 먹으니 기분은 좋은데 위는 피곤한 것이죠. 또 저녁 잘 먹고 야식을 먹으면 위는 잠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혹사당하는 것이죠. 저녁 9시 이후에는 위를 깨끗이 비워야 몸이 편안합니다. 그때까지 위가 채워져 있으면 소화 흡수가 안 된 채 그대로 아침을 맞습니다. 밤 9시에 위가 비르면 적어도 7시 전에는 저녁 식사를 끝내야 합니다. 위장에 노폐물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물을 일정한 시간에 적당한 양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이라면 앞에서 말했듯 매일 오전 7시에서 9시에 아침을 먹고 저녁 7시 전에 식사를 마치며 무엇보다 간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적당한 양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식이나 포식은 몸에 안 좋습니다. 자기 양보다 조금 덜 먹는 것이 바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필요합니다.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니 일상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 위장의 7알만 채우자라고들 합니다. 나머지 3알은 마음의 양식인 독서, 명상, 산책 등으로 채우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소식일까요? 각자 양이 다를 것입니다. 옛날에는 육체 노동을 많이 하니까 고봉밥을 먹었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땀을 많이 흘리던 시대이니까 그런대로 체내에서 소모되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적게 쓰고 머리를 많이 쓰는 현대에는 그렇게 먹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자기 양보다 한 수저 덜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과음과 과식은 백병의 근원입니다. 비만과 암, 각종 성인병은 대개는 과음, 과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씹으면 저절로 양이 조절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많이 씹으면 많이 못 먹습니다. 쉽게 회가 부르니까요. 과식과 폭식을 안 하게 됩니다. 오래 씹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씹어야 할까요? 보통 30번을 씹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됩니다. 몇 번 씹다 보면
목구멍 속으로 음식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또 몇 번을 씹으라는 게 매뉴얼이 되면 음식 먹는 게 의무처럼 돼서 고역입니다. 무엇이든 그 안에 뭔가 즐거움이 있거나 자기한테 좋은 게 있어야 계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맛있는 걸 먹는 건 크나큰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즐기면서 오래오래 음미하면 좋을 텐데 그냥 꿀꺽꿀꺽 삼키고 맙니다. 맛을 음미한다기보다는 양을 채우기 위해, 급히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인류가 먹어왔던 방식이 DNA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도 양적인 데서 질적인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오래오래 씹으면서 그 안에 있는 5가지 맛을 좀 더 집중해서 세밀하게 느껴보려고 하면 어떨까요? 입안에서 음식을 계속 씹다 보면 잘게 부서지면서 침하고 섞이고 맛도 변합니다. 처음에는 단맛이었다가 쓴맛이 배어나가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살짝 감칠맛이 돌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즐기게 되면 오히려 음식을 오래 씹는 것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정작 먹는 것에는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못 견디고 서둘러 목구멍 안으로 밀어넣는 걸 보면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음식 고유의 맛과 향을 느끼면서 먹게 되면 내가 행복합니다. 이 즐거움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내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느끼는 이 맛은 뇌에서뿐만이 아니라 오장육부가 그대로 안고 갑니다. 오장육부가 가지고 가서 그 기운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불편한 음식이 있더라도 많이 씹어주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조절, 중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 좋으니 이것만 먹어라, 저것만 먹어라 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먹되 많이 씹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음식은 많이 먹으면 독이 되고 많이 씹으면 약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긴장한 만큼 반드시 이완을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병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긴장만 할 뿐 이완을 못 해줍니다. 이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도 그중 하나입니다. 취미 생활도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뭐니 해도 최고의 이완은 수면입니다. 잠만큼 이완이 잘 되는 것도 없습니다. 잠자는 동안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푹 쉬게 됩니다. 지친 하루를 흘려보내고 내일 아침을 맞을 에너지를 새로 얻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낮 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나 찌푸둥한 기운 등이 숙면하는 동안에 원래 상태대로 일종의 포맷이 되는 것입니다. 잠만큼 건강에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양방에서도 수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잠을 잘 수 있게 되면 큰 문제까지는 잘 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수면만큼 위안할 수 있는 것이 명상 또는 참선입니다. 틈나는 대로 명상을 해보세요. 마음을 단전에 집중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어보세요. 그 순간 내가 우주와 하나가 되면서 내 몸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지개도 이완에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두 손을 머리 위로 쭉 펴고 활짝 기지개를 펴보세요. 호흡과 함께 상쾌한 기운을 들이마시는 순간 내가 우주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소우주입니다. 긴장한 채 나를 잡고 있으면 소우주의 범입니다. 그런데 긴장을 풀면서 나를 내려놓으면 대우주와 합해집니다. 그런 순간 저절로 내 몸이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이완을 하게 되면 몸이 본래 상태로 돌아가니 내 몸에서 수승화강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내 것과 네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은 더 좋았으면 싶고 상대의 좋은 점은 갖고 싶고 뺏고 싶고 이기고 싶습니다. 욕심을 가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화기가 생깁니다. 그 화기가 몸 위로 올라와 몸속의 음과 양의 조화를 해칩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예와 시비를 가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이해와 시비가 존재합니다. 누가 더 큰 이익인지, 누가 더 옳은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자식은 다르더군요. 이해가 사라집니다. 누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익을 따지나요? 그래도 시비는 남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집니다. 그런데 제가 손주를 보니 또 다른 세계가 열렸습니다. 손주를 대할 때도 이해도 시비도 다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 남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겨우 맛볼 수 있는 아주 드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사가 대부분 스트레스의 연속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라는 것도 알고 보면 내가 나를 흔드는 것입니다. 제가 일찍부터 머리가 벗겨져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머리카락이 있어 보이게 하려고 뒤로 가르마를 타서 앞으로 머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카락이 너를 뛰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나 혼자 연연했습니다. 제가 40살 때 의학 분업이 일어나면서 얼떨결에 앞장을 서게 되어 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밀고 나니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데 나 혼자 마음을 끓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 갖고 우리가 마음을 끓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그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신경을 씁니다. 나무는 바깥에서 흔들어도 화를 안 끓입니다. 바람이 흔들어도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지나가는 바람을 안 잡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면 그 화를 그대로 갖고 갑니다. 길가에 있는 가로수들을 보세요. 버스가 내뱉는 매캐한 매연 속에서도 그냥 서 있는데 말이 없습니다. 왜 하필 나는 여기에 심어졌을까? 왜 하필 바람이 많은 곳에 심어졌을까? 그런 원망이 없습니다.
삶의 시련은 항상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오는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더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시련을 마음속에서 원망으로 안고 있으면 막히게 됩니다. 몸도 막히고 마음도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히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고 몸은 덩달아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통즉불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통한다는 것일까요? 기혈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기혈이 통하면 건강하고 막히면 아프다는 것입니다. 혈은 기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잘 돌아가면 혈은 저절로 잘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기가 막히면 혈이 막히니까 몸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건강의 핵심은 수승화강이라고 있습니다. 뜨거운 기운을 내려주고 차가운 기운을 위로 올려주면 몸 안에서 저절로 흐름이 원활해져서 기가 순환이 되고 그 기를 따라 혈도 순환되어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의 위아래로는 수승화강이 되고 옆으로는 기혈의 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몸이 막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몸이 나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 인체의 언어가 통증입니다. 우리가 몸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통증도 말이고 피로함도 말입니다. 배고픔도 말이고 배부름도 말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몸이 하는 말에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로하면 쉬어주고 졸리면 자야 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정상이 되고자 하는 항상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 줘야 합니다. 건강의 답도 치료의 답도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문제와 답이 함께 있습니다. 병이 난 환자들이 제게 와서 종종 고맙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몸이 스스로 나은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것을 살짝 도왔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환자의 몸이 스스로 나은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의 위대함입니다. 저는 그게 제대로 작동하게끔 옆에서 거는 것 뿐입니다. 이치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늘 정상이라고 하는 생명의 항상성, 다시 말해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말입니다. 몸은 마음에 나타난 바라고 했습니다. 몸은 어딘가 막히면 통증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마비가 옵니다. 마비가 오면 이미 심각한 수준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합니다. 내 몸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사회도,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히면 병들고 그래도 안 풀리면 마비가 옵니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기를 상하고 지나치게 많이 걸으면 근육이 상하며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뼈를 상하는 것처럼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섭생과 음주, 근심 걱정, 크게 노함, 크게 놀람, 말이 없음, 욕심에 끌림, 분노와 원한 등은 다 수명을 더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양생을 잘하는 사람은 귀로는 지나치게 듣지 않고 눈으로는 과하게 보지 않으며 앉되 오래도록 앉지 않으며 서 있되 필요할 정도로 하지 않으며 눕되 몸이 강직될 정도로 오래 누워있지 않으며 춥기 전에 옷을 충분히 입고 덥기 전에 옷을 벗으며 극히 배가 고파야 밥을 먹으려 하지 말고 먹더라도 과하게 포식하지 않으며 지극히 갈증이 나고서야 물을 마시자 하지 말고 물을 마시더라도 과하게 마시지 말아야 하니 포식을 과하게 하면 적지가 결성되고 물을 과하게 마시면 담적이 생긴다 했습니다. 운동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하면 몸에 무리가 옵니다. 나이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해야 합니다. 운동도 과하면 노동입니다.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되 노동과 휴식을 결합해야 합니다. 과도한 노동과 과도한 휴식은 다 병의 원인입니다. 몸에 과하게 무리가 가도록 노동하지 말되 너무 편하게 지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 방탕한 생활은 신장의 전기를 고갈시켜 노화를 촉진합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순간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게 막히고 쌓여서 병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 내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들고 있으면 불덩이가 됩니다. 놓아주면 편안해집니다. 못 놓으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몸 건강의 뿌리가 마음의 건강인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뭐가 좋을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기가 고르게 됩니다. 그러면 기는 저절로 돌게 됩니다. 수승화강이 되어 건강합니다. 병이 생겼다는 것은 기혈순환이 잘 안 되고 어딘가 막혔다는 뜻이겠죠? 기가 잘 도니 병이 없어집니다. 기가 고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고르지 못하면 기운이 위로 솟아서 병이 생깁니다. 병이라는 것이 정기와 사기의 싸움입니다. 정기란 인체의 생명력을 말하고 사기는 병의 원인을 말합니다. 무릇 정기가 왕성하고 사기가 약해지면 병이 물러납니다. 그렇다면 병의 근본 치료 원칙은 외부의 사기를 제거하는 것 못지않게 인체의 정기를 돕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기를 복도도 주는 방법으로 뜸을 뜨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뜸과 침을 비교하자면 둘 다 기를 통하게 해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뜸은 미병 치료에 더 좋고 침은 질병 치료에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해 뜸은 몸에 온기를 집어넣어 보해주는 치료법입니다. 30 넘어서 밥을 먹듯 꾸준히 뜸을 떠주면 산삼이나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왜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일찍 죽을까입니다. 저자는 백성호, 손인철, 출판사는 미르 책방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심신간의 건강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길이요, 빛이요, 희망입니다. 근래 들어 건강에 대해서 더욱 관심도 많고 투자도 많지만 내 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진정으로 건강하고 싶다면 내 몸이 돌아가는 근본 원리를 먼저 알고 이에 맞는 건강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의 오랜 관심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중심에 마음이 있고 그 생명을 주도하는 것은 인체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기라는 에너지입니다. 생명에는 동소가 다르지 않고 고금이 없습니다. 한의학은 생명의 기본 요소를 정기, 신으로 봅니다. 정은 우리의 육체를 이루는 바탕이고 신은 우리의 정신, 곧 마음을 말합니다. 이 정과 신 사이에 기라는 호흡이 들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는 정기, 신을 인체의 삼부라고 말합니다. 몸은 마음의 집입니다. 마음은 몸의 주인입니다. 몸의 주인인 마음이 몸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1차 의무일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사용하며 기를 부려 쓸 것인가는 나 자신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건강에 있어 회복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복력은 생명력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일생을 놓고 볼 때 성장기는 회복력이 왕성할 때이고 노화기는 회복력이 더뎌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회복이 어려울 때는 타력이라는 다양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력이 담긴 몸은 늘 정상이 되려는 과정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피로나 아픔도 결국 인체의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언어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왜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일찍 죽을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이 책은 이 간단하지만 근원적인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의 내 몸은 결국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살면 10년 뒤, 20년 후 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병을 치료하거든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하면 복문이 열리고 사랑하면 은혜가 샘솟습니다.
마음은 몸으로 말합니다. 몸과 마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몸 건강에 마음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그동안 심신간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생각은 몸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은 몸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은 몸 건강의 기초이고 몸 건강은 마음 건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우리의 몸 건강을 위해서 배려와 존중,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의 건강이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 의성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병이 나지 않게 하였는데 오늘날의 의사는 몸의 병만 치료하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줄 모르니 이는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는 일과 진배가 없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지 않고 나타난 증상만을 치료하여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이니 어찌 근본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당나라 때 명이었던 손사막은 참된 의사의 조건으로 대의장성을 뽑았습니다. 의술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마땅히 병을 치료할 때 병을 통해 몸 전체를 보고 근본 원인을 중시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50년 가까이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니 이제 몸 건강에 이치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 따로 마음 따로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강의 상태는 양육쌍전, 즉 정신과 육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정신과 육신을 아울러서 온전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을 하나의 유기체적인 생명체로 봅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는 정기신,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정기신, 이 세 가지를 일컬어 우리 몸의 세 가지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정신 차려라는 말을 쓰는데 정신이 뭘까요? 정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즉 육체입니다. 신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할 때 쓰는 그 신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는 말 속에는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와 정신만 가지고는 생명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가 들어가야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됩니다. 정과 씨는 대강 알겠는데 기는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올 것입니다. 기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고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에너지를 우리가 호흡을 통해 받아들이면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 배에서 나와 세상과 첫 대면을 할 때 응애하고 첫 호흡을 내쉬면서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죠. 숨쉬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도 숨을 쉬면서 태어났고 숨을 안 쉬면 죽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몸에서 기가 나가버리면 몸뚱아리는 시체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귀신이 됩니다. 다시 말해 정과 신이 따로 있다가 기라는 게 들어와서 하나의 조합을 이루며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 쓰는 침이나 뜸, 부항, 한약 등은
모두 우리 몸에 수승 화강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수승 화강을 하기 힘들 때 남이 외부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좀 번거롭습니다. 남의 도움도 필요하고 도구도 필요하고 돈도 듭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수승 화강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숨쉬기입니다. 숨을 쉬긴 쉬는데 내 아랫배를 의식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단전 호흡입니다. 이 방법은 돈도 안 들고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니 무한 생산이 가능합니다. 숨쉬기라고 하니 너무 쉬운 방법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는 것과 숨을 잘 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숨을 쉽니다. 반면 숨을 잘 쉰다는 것은 숨이 편안하고 여유롭게 가능하면 깊숙이 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일생에 정명이 있는 것처럼, 즉 일정한 수명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정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헐떡헐떡 짧게 쉬는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숨을 길게 쉬는 사람은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새는 헐떡헐떡 숨을 쉬니까 빨리 죽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거북이는 오래 삽니다. 숨을 깊숙이 여유롭게 쉬되 내 아랫배, 즉 단전을 의식하면서 숨을 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기운의 본래집이 아랫배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필요한데 인체에는 5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심장은 화의 성질이 있습니다. 인체의 6부 중 화의 성질로 심장과 표리를 이루는 장부가 있는데 그것이 소장입니다. 아랫배 단전 부위는 이 소장이 모여있는 부분으로 화의 기운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듯 우리 몸에 뿌리가 되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있는 화의 기운을 깊은 호흡을 통해 아랫배까지 쑥 끌어내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돌려놓는 것입니다. 단전의 마음을 모으고 호흡을 해 나가다 보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아랫배가 굉장히 든든해지면서 뭔가 창고가 가득 찬 느낌이 듭니다. 하다 보면 아랫배에 따뜻한 기운, 온기도 생깁니다. 몸속 깊숙이 늘 꽉 찬 기운이 생깁니다. 심신간의 중심이 딱 잡힙니다. 이렇게 가슴팍에 있던 화기가 아랫배로 내려가면 몸 아래에 있던 수기가 위로 쑥 올라오게 됩니다. 이건 시소의 원리와 같습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이 올라가듯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쑥쑥 올라와서 입까지 옵니다. 그러면 입안에 향기롭고 달콤한 침이 가득 고이게 됩니다. 이 침을 신수라고 부릅니다. 신령스러운 물이란 뜻입니다. 수승화강이 늘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입에서 맑은 침이 나와서 목이 촉촉합니다. 외부에서 나쁜 균이 오더라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힘을 못 씁니다. 이건 단순히 먹어서 보충하는 수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수기는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입니다. 내 안에서 지하수처럼 콸콸 솟아나오는 감로수입니다.
이렇게 몸에서 수화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머리가 맑아지고 눈은 시원해지며 몸은 편안하고 마음은 안정이 됩니다. 노화란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인체의 수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수기가 줄어들면 피부도 노화되고 키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수기가 계속 올라오니 생명력이 넘쳐서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습니다. 수기가 계속 올라와서 뇌까지 올라오니 치매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단전의 정확한 위치가 어딜까요? 흔히 단전이라고 하면 배꼽 밑에 세치 정도 되는 부위로서 내려가서 등 가죽과 배의 중간 어디쯤 가상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단전의 위치를 잘 모르겠다면 관략근을 조여보세요. 딱 신호가 오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거기입니다. 단전은 붉은 단, 밭전을 쓰는데 여기서 붉다라는 것은 열과 따뜻함, 온기를 말합니다. 밭은 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전은 우리 몸에서 온기가 모여있는 부분으로 생명력의 원천이 됩니다. 결국 이 부위가 따뜻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병은 몸이 냉한데서 옵니다. 냉기만 없으면 50세가 넘어도 건강합니다. 냉하면 습해지고 습해지면 정상적인 소화 대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랫배 부위만 단전일까요? 아닙니다. 아랫배가 단전의 중심이긴 하지만 결국 온몸이 단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전부 단인데 그 뿌리가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단전 호흡의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가부좌 자세를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무실이라면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앉아서 척추를 바로 세워 몸을 바르게 합니다. 우리의 척추는 위로는 하늘로 통하고 아래로는 땅을 향합니다. 코와 배꼽을 수직으로 해보세요. 이것을 요골 수립이라고 합니다. 척추가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주어야만 기운이 바르게 조정되어 머리, 목, 허리, 다리 등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허리를 반드시 하면 기운이 쑥 올라갑니다. 코와 배꼽을 수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감기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긴찰 곡도를 해줍니다. 기는 수축이고 찰은 여는 것입니다. 곡도는 학문입니다. 즉, 관략근을 조였다 풀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 보면 관략근을 조일 때 아랫배의 느낌이 딱 오는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단전 부위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내 밤의 눈으로 단전을 바라봅니다. 눈을 반쯤 뜨고 단전을 의식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단전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 부위를 마음의 눈으로 지긋하게 바라보며 그냥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데 내 마음의 눈이 단전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그리로 갑니다. 인체는 마음이 가면 그 마음에 따라 기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운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깊은 호흡이 저절로 됩니다. 이 행위가 일상이 되면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단전 호흡을 하는데 무슨 특별한 테크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집중하면 그 마음에 따라 기운이 가게 되니까
호흡이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싶다면 단전에 공을 들이세요. 단전은 내 몸의 토굴이요. 내 몸속의 정멸보궁입니다. 단전으로 마음과 기운을 모은 일에 정성을 들이면 그 공덕은 무궁무진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단전의 기운이 주가 되는 순간 나는 대우주와 합이 됩니다. 곧 내가 우주가 되는 것이죠. 건강은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숨을 잘 쉬는가. 둘째, 밥을 잘 먹는가. 셋째, 마음이 편안한가. 숨을 잘 쉬는가는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쁜 숨이 아니라 편안하고 깊게 숨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밥은 소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새끼를 맛나게 먹고 잘 소화시켜야 합니다. 또 먹은 만큼 잘 배설해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은 긴장한 만큼 다시 이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긴장 없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 지나친 욕심, 심한 스트레스 등이 계속 이어지면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긴장한 만큼 이완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눈 밝은 사람들은 음양의 이치를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주 만물에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상반되는 2개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건강의 기준으로 꼽은 3가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호흡은 들고 나는 숨이 일정할 때 건강합니다. 들이쉰 만큼 내쉬어줘야 합니다. 이왕이면 호흡을 깊게 하면 좋습니다. 밥을 잘 먹으려면 역으로 잘 배설해야 합니다. 몸속으로 들여보낸 만큼 잘 내보내줘야 합니다. 긴장과 이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긴장을 피할 수는 없지만 긴장한 만큼 이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계속 긴장을 하다 보면 몸에 탈이 나게 됩니다. 황체내경에서도 사람이 건강하려면 시대나 사람 문제가 아니라 도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도의 핵심이 바로 음양의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즉, 서로 상반되는 2 기운이 항상 변화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인체 역시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채워지면 비워줘야 하고 긴장하면 풀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2 기운이 주거니 받거니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몸도 건강해집니다. 빗방울이 모여 큰 호수가 되고 태양이 되듯 마음을 모으고 모아보세요. 그런데 마음을 모으려면 그릇이 필요합니다. 돈도 통장에 넣어야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두면 새어나갑니다. 그 마음의 그릇이 바로 내 아랫배에 있습니다. 나무에도 뿌리가 있듯 내 몸에도 뿌리라는 게 있는데 그곳이 바로 단전입니다. 나의 에너지원인 마음의 화기를 이 단전에 모아두면 통장에 돈을 두둑히 넣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고 꺼내 쓸 수 있는 내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전 호흡을 하면 사람들이 아랫배가 뜨거워진다고 말합니다.
온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나무로 치면 뿌리를 튼튼히 키우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커지니 몸은 덩달아 건강해질 것이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인간만사 자신이 공들인 만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몸의 뿌리요 봄을 참고 있는 단전에도 공을 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배를 만져보아 배꼽 아래가 나왔는지 배꼽위가 나왔는지 살펴봅시다. 배꼽위가 부르면 똥배이고 배꼽 아래가 부르면 단전 토굴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는 일이 몸 건강, 마음의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 공부입니다. 내 마음이 겸하면, 즉 내 마음이 겸손하면 일체의 재앙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내려서 보세요.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더 낮고 낮게 내려보세요. 그러면 낮은 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도 땅을 치받는 힘만큼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튕겨나가는 것이 내 힘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을 내리는 겸이 필요하듯 우리 인체 건강에서도 기운을 내려야 합니다. 기운이 오르면 병이 생깁니다. 마음이 심란한 것은 다 기운이 오르는 것입니다. 마음도 겸하고 기운도 겸하세요. 그러면 재앙이 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이기려고 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을 때 화기가 오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잘 내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과 기운을 내리는데 어디로 내리느냐? 단전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일찍이 장자는 더 내려서 발 뒤꿈치까지 내리라고 하면서 진이는 발 뒤꿈치로 숨을 쉬고 보통 사람은 목구멍으로 숨을 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단전 부위로 마음을 내리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것만으로 내가 내 천수를 다 하게 됩니다. 수승화강이 되면 가장 먼저 아랫배가 뜨끈해지고 그 다음으로 입에 침이 가득 고이게 됩니다. 실제로 신경을 쓰면 침이 잘 안 나오고 탁해집니다. 반면 정신이 맑아지면 입과 치아 사이에서 맑은 침이 솟아납니다. 이때 침은 내 몸의 감로수입니다. 맑은 침을 꿀꺽 마시면 그것이 곧 신수, 즉 신령스러운 물이 돼서 내 몸에 골고루 스며들고 또다시 재생산되는 에너지가 됩니다. 아침의 침은 더 귀합니다. 밤사이에 내 몸에서 생겨난 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혀로 입안을 씻어주면서 이때 고인 침을 3번에 걸쳐 삼켜주면 좋습니다. 입안에 가득 모인 침을 자주 삼켜내리면 위장질환을 치유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침이 잘 나온 사람들은 강연을 하더라도 물을 많이 안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화기가 올라오는 사람들은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입에 들 침이 마르는 사람들은 화기가 오르는 것입니다. 입만 타는 것이 아니라 눈도 타고 머리도 탑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수승화강이 저절로 됩니다. 따로 단전 호흡을 할 것도 없습니다. 침이 입안에 그냥 고입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화기가 올라오고 수기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노화입니다.
제가 아는 수도사님이 60세가 넘으셨는데 하루는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젊은 공부인과 아침마다 좌선을 하는데 자꾸 옆에서 침을 꿀꺽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침이 안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기운이 솟아나죠. 그러다가 50세가 넘으면서부터는 기운이 쇠하기 시작합니다. 소모가 많으니까요. 그래도 평상시에 훈련을 해놓으면 수승이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 화기를 마구 발산시킬 게 아니라 모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에 돈을 두둑히 모아둬야 노후가 편안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을 때는 저축을 안 하다가 나이 먹어서 하려니까 잘 안 모아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하복부의 단전을 따뜻하게 길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짐은 곧 수기인데 이걸 검사해보면 물이긴 한데 몸 안에서 올라온 물이기 때문에 그냥 수분하고는 다릅니다. 높은 산에도 거기까지 땅에 수기가 올라오면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나무가 자라려면 하늘의 비도 필요하지만 땅의 수기도 필요합니다. 그 수기는 나무의 근본입니다. 원천적인 에너지요, 생명력이요, 나한테 딱 들어맞는 진액입니다. 나무처럼 내 몸도 단전의 마음을 집중하면 동시적으로 무한 생명력이 이루어집니다. 나무의 뿌리처럼 내 몸의 뿌리가 깊어지는 이치입니다. 수시로 음식을 먹으면 위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녁 먹는 사이에 비스킷 한 조각이라도 먹으면 위는 깨끗이 비워지지 않고 차있게 됩니다. 맛있는 걸 먹으니 기분은 좋은데 위는 피곤한 것이죠. 또 저녁 잘 먹고 야식을 먹으면 위는 잠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혹사당하는 것이죠. 저녁 9시 이후에는 위를 깨끗이 비워야 몸이 편안합니다. 그때까지 위가 채워져 있으면 소화 흡수가 안 된 채 그대로 아침을 맞습니다. 밤 9시에 위가 비르면 적어도 7시 전에는 저녁 식사를 끝내야 합니다. 위장에 노폐물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물을 일정한 시간에 적당한 양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이라면 앞에서 말했듯 매일 오전 7시에서 9시에 아침을 먹고 저녁 7시 전에 식사를 마치며 무엇보다 간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적당한 양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식이나 포식은 몸에 안 좋습니다. 자기 양보다 조금 덜 먹는 것이 바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필요합니다.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니 일상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 위장의 7알만 채우자라고들 합니다. 나머지 3알은 마음의 양식인 독서, 명상, 산책 등으로 채우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소식일까요? 각자 양이 다를 것입니다. 옛날에는 육체 노동을 많이 하니까 고봉밥을 먹었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땀을 많이 흘리던 시대이니까 그런대로 체내에서 소모되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적게 쓰고 머리를 많이 쓰는 현대에는 그렇게 먹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자기 양보다 한 수저 덜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과음과 과식은
백병의 근원입니다. 비만과 암, 각종 성인병은 대개는 과음, 과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씹으면 저절량이 조절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많이 씹으면 많이 못 먹습니다. 쉽게 배가 부르니까요. 과식과 폭식을 안 하게 됩니다. 오래 씹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씹어야 할까요? 보통 30번을 씹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됩니다. 몇 번 씹다 보면 목구멍 속으로 음식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또 몇 번을 씹으라는 게 매뉴얼이 되면 음식 먹는 게 의무처럼 돼서 고역입니다. 무엇이든 그 안에 뭔가 즐거움이 있거나 자기한테 좋은 게 있어야 계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맛있는 걸 먹는 건 크나큰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즐기면서 오래오래 음미하면 좋을 텐데 그냥 꿀꺽꿀꺽 삼키고 맙니다. 맛을 음미한다기보다는 양을 채우기 위해, 급히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인류가 먹어왔던 방식이 DNA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도 양적인 데서 질적인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오래오래 씹으면서 그 안에 있는 5가지 맛을 좀 더 집중해서 세밀하게 느껴보려고 하면 어떨까요? 입안에서 음식을 계속 씹다 보면 잘게 부서지면서 침하고 섞이고 맛도 변합니다. 처음에는 단맛이었다가 쓴맛이 배어나가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살짝 감칠맛이 돌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즐기게 되면 오히려 음식을 오래 씹는 것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정작 먹는 것에는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못 견디고 서둘러 목구멍 안으로 밀어넣는 걸 보면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음식 고유의 맛과 향을 느끼면서 먹게 되면 내가 행복합니다. 이 즐거움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내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느끼는 이 맛은 뇌에서뿐만이 아니라 오장육부가 그대로 안고 갑니다. 오장육부가 가지고 가서 그 기운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불편한 음식이 있더라도 많이 씹어주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조절, 중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 좋으니 이것만 먹어라, 저것만 먹어라 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먹되 많이 씹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음식은 많이 먹으면 독이 되고 많이 씹으면 약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긴장한 만큼 반드시 이완을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병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긴장만 할 뿐 이완을 못 해줍니다. 이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도 그중 하나입니다. 취미 생활도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뭐니 해도 최고의 이완은 수면입니다. 잠만큼 이완이 잘 되는 것도 없습니다. 잠자는 동안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푹 쉬게 됩니다. 지친 하루를 흘려보내고 내일 아침을 맞을 에너지를 새로 얻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낮 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나
찌푸둥한 기운 등이 숙면하는 동안에 원래 상태대로 일종의 포맷이 되는 것입니다. 잠만큼 건강에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양방에서도 수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잠을 잘 수 있게 되면 큰 문제까지는 잘 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수면만큼 위안할 수 있는 것이 명상 또는 참선입니다. 틈나는 대로 명상을 해보세요. 마음을 단전에 집중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어보세요. 그 순간 내가 우주와 하나가 되면서 내 몸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지개도 이완에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두 손을 머리 위로 쭉 펴고 활짝 기지개를 펴보세요. 호흡과 함께 상쾌한 기운을 들이마시는 순간 내가 우주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소우주입니다. 긴장한 채 나를 잡고 있으면 소우주에 머뭅니다. 그런데 긴장을 풀면서 나를 내려놓으면 대우주와 합해집니다. 그런 순간 저절로 내 몸이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이완을 하게 되면 몸이 본래 상태로 돌아가니 내 몸에서 수승화강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내 것과 네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은 더 좋았으면 싶고 상대의 좋은 점은 갖고 싶고 뺏고 싶고 이기고 싶습니다. 욕심을 가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화기가 생깁니다. 그 화기가 몸 위로 올라와 몸속의 음과 양의 조화를 해칩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예와 시비를 가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이해와 시비가 존재합니다. 누가 더 큰 이익인지, 누가 더 옳은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자식은 다르더군요. 이해가 사라집니다. 누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익을 따지나요? 그래도 시비는 남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집니다. 그런데 제가 손주를 보니 또 다른 세계가 열렸습니다. 손주를 대할 때도 이해도 시비도 다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 남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겨우 맛볼 수 있는 아주 드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사가 대부분 스트레스의 연속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라는 것도 알고 보면 내가 나를 흔드는 것입니다. 제가 일찍부터 머리가 벗겨져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머리카락이 있어 보이게 하려고 뒤로 가르마를 타서 앞으로 머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카락이 너를 뛰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나 혼자 연연했습니다. 제가 40살 때 의학 분업이 일어나면서 얼떨결에 앞장을 서게 되어 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밀고 나니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데 나 혼자 마음을 끓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 갖고 우리가 마음을 끓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그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신경을 씁니다.
나무는 바깥에서 흔들어도 화를 안 끓입니다. 바람이 흔들어도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지나가는 바람을 안 잡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면 그 화를 그대로 갖고 갑니다. 길가에 있는 가로수들을 보세요. 버스가 내뱉는 매캐한 매연 속에서도 그냥 서 있는데 말이 없습니다. 왜 하필 나는 여기에 심어졌을까? 왜 하필 바람이 많은 곳에 심어졌을까? 그런 원망이 없습니다. 삶의 시련은 항상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오는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더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시련을 마음속에서 원망으로 안고 있으면 막히게 됩니다. 몸도 막히고 마음도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히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고 몸은 덩달아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통즉불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통한다는 것일까요? 기혈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기혈이 통하면 건강하고 막히면 아프다는 것입니다. 혈은 기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잘 돌아가면 혈은 저절로 잘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기가 막히면 혈이 막히니까 몸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건강의 핵심은 수승화강이라고 있습니다. 뜨거운 기운을 내려주고 차가운 기운을 위로 올려주면 몸 안에서 저절로 흐름이 원활해져서 기가 순환이 되고 그 기를 따라 혈도 순환되어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의 위아래로는 수승화강이 되고 옆으로는 기혈의 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몸이 막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몸이 나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 인체의 언어가 통증입니다. 우리가 몸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통증도 말이고 피로함도 말입니다. 배고픔도 말이고 배부름도 말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몸이 하는 말에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로하면 쉬어주고 졸리면 자야 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정상이 되고자 하는 항상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 줘야 합니다. 건강의 답도 치료의 답도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문제와 답이 함께 있습니다. 병이 난 환자들이 제게 와서 종종 고맙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몸이 스스로 나은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것을 살짝 도왔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환자의 몸이 스스로 나은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의 위대함입니다. 저는 그게 제대로 작동하게끔 옆에서 거는 것 뿐입니다. 이치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늘 정상이라고 하는 생명의 항상성, 다시 말해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말입니다. 몸은 마음에 나타난 바라고 했습니다. 몸은 어딘가 막히면 통증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마비가 옵니다. 마비가 오면 이미 심각한 수준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합니다. 내 몸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사회도,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히면 병들고 그래도 안 풀리면 마비가 옵니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기를 상하고 지나치게 많이 걸으면 근육이 상하며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뼈를 상하는 것처럼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섭생과 음주, 근심 걱정, 크게 노함, 크게 놀람, 말이 없음, 욕심에 끌림, 분노와 원한 등은 다 수명을 더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양생을 잘하는 사람은 귀로는 지나치게 듣지 않고 눈으로는 과하게 보지 않으며 앉되 오래도록 앉지 않으며 서 있되 필요할 정도로 하지 않으며 눕되 몸이 강직될 정도로 오래 누워있지 않으며 춥기 전에 옷을 충분히 입고 덥기 전에 옷을 벗으며 극히 배가 고파야 밥을 먹으려 하지 말고 먹더라도 과하게 포식하지 않으며 지극히 갈증이 나고서야 물을 마시려 하지 말고 물을 마시더라도 과하게 마시지 말아야 하니 포식을 과하게 하면 적지가 결성되고 물을 과하게 마시면 담적이 생긴다 했습니다. 운동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하면 몸에 무리가 옵니다. 나이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해야 합니다. 운동도 과하면 노동입니다.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되 노동과 휴식을 결합해야 합니다. 과도한 노동과 과도한 휴식은 다 병의 원인입니다. 몸에 과하게 무리가 가도록 노동하지 말되 너무 편하게 지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 방탕한 생활은 신장의 전기를 고갈시켜 노화를 촉진합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순간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게 막히고 쌓여서 병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 내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들고 있으면 불덩이가 됩니다. 놓아주면 편안해집니다. 못 놓으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몸 건강의 뿌리가 마음의 건강인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뭐가 좋을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기가 고르게 됩니다. 그러면 기는 저절로 돌게 됩니다. 수승화강이 되어 건강합니다. 병이 생겼다는 것은 기혈순환이 잘 안 되고 어딘가 막혔다는 뜻이겠죠? 기가 잘 도니 병이 없어집니다. 기가 고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고르지 못하면 기운이 위로 솟아서 병이 생깁니다. 병이라는 것이 정기와 사기의 싸움입니다. 정기란 인체의 생명력을 말하고 사기는 병의 원인을 말합니다.
무릇 정기가 왕성하고 사기가 약해지면 병이 물러납니다. 그렇다면 병의 근본 치료 원칙은 외부의 사기를 제거하는 것 못지않게 인체의 정기를 돕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기를 복도도 주는 방법으로 뜸을 뜨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뜸과 침을 비교하자면 둘 다 기를 통하게 해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뜸은 미병 치료에 더 좋고 침은 질병 치료에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해 뜸은 몸에 온기를 집어넣어 보해주는 치료법입니다. 30 넘어서 밥을 먹듯 꾸준히 뜸을 떠주면 산삼이나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